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류창희 본부장입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전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0.65%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V자 상승의 연장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 그러면 2600 정도까지 혹은 2650까지는 큰 조정 없이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2500 초반에 눌림목이 한번 발생할 수 있고요. 저는 최악의 경우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보신다 그러면 미국 증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 3월 말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락의 되돌림이 한 60%는 이상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3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의 되돌림의 한 60% 이상, 70%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은 한 2만 포인트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도 보신다 그러면 독일 증시, 우리나라 증시랑 거의 비슷하죠. 한 70% 이상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23,000 포인트대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지수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조정이 없다라면 노동절 연휴 이후에 한 23,000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관세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위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빅스 지수가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든 혹은 상승을 하든 빅스 지수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포인트 초반까지 어떤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결정 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여기의 시점은 언제냐면은 FOMC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MC 전까지 다음 주까지는 좀 완만한 흐름들 상승이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빅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 4.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를 띠고 있다. 이 말은 달러 가격도 좀 안정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신다 그러면 조금은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금값이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금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하향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한 3,200달러 언저리대로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 지표라는 것들, 빅스 지수, 국채금리, 그리고 금 이런 것을 감안하면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위험 지표가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각은 지금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주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를 했을 때 만약에 조금 해석이 좀 안 좋다라면, 어저께도 사실은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1%가 넘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1.5%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고, S&P 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는 1%가 넘는 조정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약간 충격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그 충격은 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21선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상승 하락이 나오고 21선을 지지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꺾인다. 특히 이게 2023년 정도의 흐름으로 간다라면 2023년도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요거 조정은 그냥 무시하고요. 요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때 조정을 가을에 큰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패턴으로 간다라면, 혹은 2023년 정도의 패턴으로 간다라면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그러면서 직전 고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이나 265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 그러면 딱 350인데요. 350 정도일 텐데, 이걸 이제 한 번에, 우리나라 같은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횡보했다가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350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게 5월 초에 이루어진다라면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와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짧은 조정이다 그러면 121선 정도,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2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크게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이 매물대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직전 저점까지 4월 초에 저점까지 빠질 때 무너지는 것이지,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반등을 주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혹은 눌린다고 했을 때의 상승은 제법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 플레이를 최근 3일 연속 해줬고, 4월 18일 이후부터는 조금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프로그램도 역시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를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은 매도입니다만은, 아직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은 이제 슬슬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거래소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충분히 시장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코스닥은 매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22일 이후에 조금 매수 우위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5월 초 정도까지는 빠르면 5월 초, 늦으면 5월 둘째 주까지는 한 번 정도는 이 자리 350원저리 이 자리는 주가지수로 친다라면 2600에서 26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의 강한 상승, 이런 상승이냐 이런 상승이냐 이런 상승이냐 1번, 2번, 3번 흐름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2650 정도까지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러한 꼬꾸라짐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제한된 꼬꾸라짐 그리고 나서의 상승이 나온다라면 여름까지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2800 정도까지도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주도주가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품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 쪽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파마리서치, 슈젤, 메디톡스, 휴메딕스, 클래시스, 비월, 원텍 등이 힘을 내주고 있고요. 엔터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JYP 엔터테인먼트가 68,000원, 거의 7만원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횡보를 한다라면 다시 85,000원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거 어저께는 호텔신라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어저께 롯데관광개발 월요일에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불을 뿜으면서 다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5월달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된 거 참고하시면서 일주일 혹은 다음 주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를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고 아카데미 때 선물 옵션 교육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목표치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만기 전략을 금요일 정도 잡아가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5월 만기 전략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